혹시 매달 꼬박꼬박 그것도 아주 높은 수익을 준다는 ETF 들어보셨어요? 특히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뭐랄까 매달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는 진짜 쏠깃한 얘기죠. 오늘은 바로 이 고수익 ETF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좀 보세요. 13.09%. 이게 뭐냐면요. 대표적인 커버드 콜 ETF인 QILD가 지난 12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한 분배율입니다. 와, 정말 인상적인 숫자 아닌가요? 요즘 은행 예금 금리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도대체 이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을 꾸준히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돈의 출처, 과연 뭘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ETF들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 바로 커버드콜 전략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커버드콜. 정의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 주식을 미래에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걸 콜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판 대가로 바로 현금을 받는데 이걸 프리미엄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세 단계로 딱 나눠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일단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팝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대가로 프리미엄이라는 현금을 바로 챙기는 거죠.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죠? 자,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주식, 바로 코카콜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코카콜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왼쪽부터 볼게요. 만약에 주가가 약속한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옵션을 사갔던 사람이 권리를 행사해서 여러분의 주식을 그 가격에 사갑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받았던 프리미엄은 챙기지만 그 이상의 주가 상승 이익은 아쉽지만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시나리오. 반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면요? 그럼 옵션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고 주식은 그대로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프리미엄은 주가 하락 손실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뭐랄까,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결국엔 큰 상승에 대한 기회를 포기하는 대신에 당장의 현금 수익과 약간의 안정성을 얻는 일종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개별 주식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이 커버드콜 전략이 QILD 같은 대형 ETF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전략을 어떻게 대규모로 굴리는 걸까요? QYLG는요, 이 커버드콜 전략을 아주 기계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실행합니다. 먼저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주식들을 쭉 사서 바구니에 담고요. 그 다음에 매달 그 지수 전체에 대한 콜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현금으로 투자자들한테 매달 분배금을 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 바구니 안에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우리한테 익숙한 대형 기술주들이 잔뜩 들어있고요. 이 섹터 비중을 한번 보세요.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분야가 50%가 훌쩍 넘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QILD의 성과는 기술주 시장의 움직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막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가거나 아주 살짝 오를 때 이 전략이 가장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 커버드콜 전략의 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건 과연 뭘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QYLDD의 순자산 가치, 즉 NAV는 8.98% 상승했어요. 근데 같은 기간에 이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는 무려 10.85%나 올랐습니다. 바로 이 거의 2%에 가까운 차이. 이게 바로 우리가 높은 분배금을 받는 대신 지불하는 기회비용인 셈입니다. 상승장에서의 이익이 제한된다는 게 숫자로 딱 보이는 거죠.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QILD 투자 설명서에 떡하니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스스로도 기초지수의 가격 상승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기회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건 숨겨진 단점이 아니라 이 전략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특징인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이 ETF에서 받는 분배금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배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하고도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월배당이라고 부르면서 받는 그 돈이요. 사실은 세법상 일반적인 배당금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받은 돈은 대체 정체가 뭐야? 바로 이 표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2023년 5월 QILD의 실제 분배금 내역인데요. 한번 보세요. 주당 총 분배금이 0.1682달러였는데 그게 전부 자본 환급 항목으로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배당이나 이자 소득은 0원이었죠. 자, 이 자본 환급, 영어로는 Return of Capital, 줄여서 ROC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펀드가 새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에요. 뭐랄까, 여러분이 투자한 원금의 일부를 그냥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돼지 저금통에 넣어놨던 내 돈을 다시 꺼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본 환급을 받으면 세법상 내 투자 원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에 산 주식에서 10만 원을 자본 환급으로 받았다고 쳐요. 그럼 이제 제 취득 원가는 9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당장 세금을 안 내니까 좋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이 주식을 110만 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대로라면 10만 원, 110 빼기 100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20만 원, 110 빼기 90이라는 더 큰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결국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래로 이연되고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일종의 조삼모사 같은 거죠. 이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서류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분배금에는 추가적인 여러 세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매력적인 월현금 흐름이라는 약속이 상승장에서의 수익을 포기하고 또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까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투자 목표나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를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